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140쪽 항암제 지문 보겠습니다. 4문단 끝문장입니다. 베바시주맙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대장암, 다른 여러 종류의 암. 그래서 이 글은 항암제에 관한 그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평가원 기출지문을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을 얻게 되고요. 이는 지문 독해에 도움을 줍니다. 항생제는 세균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만 공격합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를 막아 굶겨 죽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의 발육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나 약입니다. 주로 세포의 DNA 합성과 대사를 저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와 항암제가 다른 거고요.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3세대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이 제시문에는 주로 2세대 항암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고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파괴되며 발생하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1세대 항암제입니다.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암세포에 존재하는 표적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서 1세대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표적을 바꾸는 경우에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내성이 발생합니다. 다음입니다.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T세포 활성 억제 단백질을 발견한 공로로 아래에 제임스 앨리슨 교수하고 혼조 다스코 교수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T세포를 잠에서 깨워 암세포를 죽입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약물이 면역 항암제인데요. 2세대 단점인 항암제 내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암에 대한 치료 효과도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밑에 단백질, 즉 T세포 활성 억제 단백질 CTLA4를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앨리슨 교수고요. 앤더슨 암센터 소속인데 이에 따른 항암제로 여보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세포 활성 억제 단백질 PD1을 발견한 사람은 혼조 다스쿠 교도대 교수고요. 교토대 교수고 이에 따른 항암제로 키트루다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가위는요. 인간 세포와 동식물 세포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서 특정 DNA 부위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가 유전자 가위입니다.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음입니다.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여기 표적은 타겟이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타겟으로 삼는 항암제. 이게 표적 항암제겠네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1세대고 표적 항암제는 2세대라고 앞에 배경 지식에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3세대 항암제로 면역 항암제도 있는 것이죠. 기억, 파크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그랬습니다. 방해하여 원인이네요.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암세포가 아니고 세포입니다.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그러니까 세포 독성 항암제는 분열하는 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든가
밑에 정리한 거 보시면요. 항암제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포 독성 항암제의 예로 파클이 있는데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뭐라고 있습니까? 암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좋은 거죠. 플러스지만 정상세포도 손상시킨다는 문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죠.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손상시킵니다. 표적 항암제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앞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에 그랬으니까 차이점이죠.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 글은 표적 항암제가 중심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낸, 여기 변형된 이란 말은 돌연변이 유전자, 여기 있죠. 이 변형 유전자는 유전자 가위로 해결해야 됩니다. 만들어낸 비정상적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인과관계로 되어 있네요. 비정상적 단백질이 신호 전달을 왜곡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세포 분열,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돌연변이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과도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엑셀 페달을 계속 밟은 상태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과다한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니은다 그랬습니다. 현재형인데요. 그러면 필연적인 것이죠. 현재형으로 써서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그랬죠. 그러니까 종양으로 자라는 것은 결과고요. 그런데 여기에 종양은 비정상적 세포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혈관의 생성, 이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종양 나왔습니다.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변해야 암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신호 전달을 왜곡해서 과도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다? 혈관이 필요하다. 필요 조건 표시네요. 혈관이 없으면 종양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겠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전달 억제제와 신생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그래서 이어지는 3문단에서는 신호전달 억제제, 4문단에서는 신생혈관 억제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문단입니다. 신호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모든 암이 아니고
특정한 암입니다. 그렇죠? 암의 만입니다. 특정한 암에만.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고 특수한 거라는 것이죠.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우리 백혈병을 혈액암이라고도 하죠.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소설을 보면요, 여주인공이 주로 백혈병에 걸립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색이 하얘지거든요. 전에는 골수 이식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이마티닙을 사용합니다. 여기요. 이마티닙, 글리백이라고도 하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여기 효소라고 했습니다. BCR, ABL 단백질은요. 이게 문제죠. BCR, ABL 단백질이 문제인데 이걸 만들어낸다.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원리에 차가 나요. BCR, ABL 단백질, 다른 말로 혈액암 단백질이죠. 혈액암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이 이마티닙이 백혈병 치료약이 되는 것이죠. 암 종류마다 신호 전달 억제제는 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단백질의 그 작용을 방해하는 것은 이마티닙이라는 백혈병 치료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표적 항암제는 둘로 나뉘는 거죠. 신호 억제제하고 혈관 억제제로 나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단에서는 지금 3문단에서는 신호 억제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암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BCR, ABL이라는 효소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니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4문단입니다. 신생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랬죠. 여러분 종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라고 했죠. 이 종양에는 사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양성할 때 양이 좋을 양자입니다. 악성 종양이 암인 것이죠.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그랬죠. 종양도 세포니까요.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겠죠.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들어와야 할 때 야. 필요 조건입니다. 혈관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니까 혈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여기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특정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모든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서 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양화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 VEGF입니다. 이것을 분비한다, 밖으로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 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디귿, 베바시주맙이 개발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디귿은 베바시주맙은요. 앞에 여기에 있는 요 VEGF에 대한 항체인 것이죠.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그러니까 항원을 공격하는 항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인공항체입니다. 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베바시주맙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어떻게 여러 종류의 암에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보면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VEGF를 분비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바시주맙은 여러 종류의 암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로도 베바시주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시문을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죠.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하고 표적 항암제로 나뉘는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표적 항암제가 나온 것이죠. 표적 항암제는 둘로 다시 나뉩니다. 신호 억제제와 혈관 억제제로 나뉘는데요. 신호 억제제는 특수한 암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죠. 혈관 억제제는 보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신호 억제제는 여기 보시면 BCR-ABL이라는 효소를 방해하는 것이 니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EGF라는 성장인자에 대한 항체가 디귿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2번입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기억은요. 세포 독성 항암제죠. 2번 기억은 디귿과 달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여러분 기억과 디귿 둘 다 세포의 증식을 방해합니다. 3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변형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형된 유전자 이것이 근본 원인이죠. 이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복원할 수 없습니다. 제시문에는 안 나왔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할 수 있습니다. 복원을.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디귿은 기억 니은과 달리 한 가지 종류의 암에만 효능을 보인다. 니은과 디귿을 바꿔야 합니다. 니은이 그런 거죠. 5번이 답이네요. 디귿은 니은과 달리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에 작용한다.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 뭐였습니까? VEGF였죠. 여기에 작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귿이죠. 니은은 뭐죠? 니은은 BCR-ABL이라는 효소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63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기 보시면요.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에 액체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관 속입니다. 생체가 아니고요. 생체 밖의, 생체 외 시험관입니다. 거기에 넣었으니까 혈관이 생성되지 않겠네요. 액체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속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여 1, 2mm의 작은 암덩이로 자란 후 여러분 1cm 이상이 돼야 종양인데요. 종양이 되지는 않았네요.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다. 왜 증식하지 않았을까요? 혈관이 생성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 다음 문단입니다.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게 주입하였다. 쥐와 같은 실험동물에게 주입했습니다. 이것은 생체 외가 아니고 생체 내죠. 이 연구가 더 바람직합니다.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라났고 계속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왜 자라났을까요? 혈관이 생성되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은 것이죠.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 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었다. 혈관이 들어차 있었다. 그러니까 종양이 된 거네요. 1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A에서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겠군. 왜 그럴까요? 시험관 속이니까요. 2번 A와 함께 BCR, ABL 단백질을 액체에 넣는다면 그랬죠. 여러분 BCR, ABL 이것은 혈액암 효소죠. 혈액암 효소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혈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넣는다면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지 않겠군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B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세포 독성 항암제는요. 암세포의 분열도 억제하고요. 정상세포의 분열도 억제하니까 맞습니다. 4번 B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혈관 덕분이죠. 혈관 덕분에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겠군. 맞습니다. 5번 B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경로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겠군. 여러분 이 문단에서요. 신호전달 경로를 인과관계로 도식화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모든 암세포에 비정상적 단백질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